자, 그러면 이렇게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폰트를 하나 받아와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준비해둔 여기 산스라는 폰트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드 이 녀석을 미디움으로 가져오도록 하죠. 이 미디움을 하나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는데, 자, 이 녀석을 윈도우에 텍스트 메시 프로에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 이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해 주시고 소스 폰트 파일 얘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틀라스 레졸루션 요거를 좀 크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폰트 아틀라스 요걸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세이브를 해줍니다. 자, 저장할 거냐 나오면 여기에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SDF 파일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자, 요 TMP 프로 텍스트 TMP 요 녀석을 눌렀을 때 여기 폰트 에셋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새롭게 생성한 걸로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전히 지금 뜨지 않죠. 자, 여기 폰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제너레이트 세팅스에 있는 아틀라스 파퓰레이션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샘플링 포인트 사이즈를 60 정도로 바꾸고 어플라이를 해주면 이렇게 네모난 게 잘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60으로 했는데도 내가 넣은 폰트가 여전히 네모로 깨져서 나온다. 그러면 샘플링 포인트 사이즈 요거를 60에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플라이를 해보시고 잘 떴을 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아노 여행이라는 녀석이 잘 됐고요. 자, 얘를 사이즈를 어느 정도 다시 조절을 한 다음에 정렬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UI가 이제 지금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얘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생긴 바람개비처럼 생긴 애가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앵커 포인트는 기준점을 설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우리 피아노 여행 텍스트 UI 텍스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앵커 포인트를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을 눌러가지고 위쪽에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앵커 포인트가 위로 가버렸죠. 자, 앵커 포인트가 위로 갔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떨어진 곳에 피아노 여행 텍스트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요거를 해상도를 바꿨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1920에 1080으로 맞춰놓고 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바꿔서 2500에 2560에 1600으로 갔다고 했을 때 전혀 이상하게 돼버리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을 때 한 요 정도만큼을 떨어뜨린다라고 했더니 이제 해상도가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아까 중앙에 있던 것이 그냥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조금 위쪽에 배치가 돼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정중앙에 배치를 하고 싶다면 여기 앵커 포인트를 정중앙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피아노 여행이라는 텍스트를 이 위쪽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싶다면 이 앵커 포인트를 위쪽에다가 두고 얘를 여기다가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해상도를 이렇게 바꿔봤을 때 위에서 이 정도 비율 떨어져 있는 만큼 얘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백그라운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앵커 포인트가 요 가운데 맞춰져 있으니까 얘가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 당길 수도 있습니다. 당겨서 아주 크게 해주고 여기서 요 스트레치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녀석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자, 앵커 포인트가 이제 가장자리로 쭉쭉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해상도가 바뀌어도 쫙쫙 그거에 맞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 피아노 여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피아노 여행은 지금 앵커 포인트가 위에 설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피아노 여행을 항상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측 상단에 뜨게 되는데, 요거를 다시 해상도를 바꿨다고 치면 또 엉뚱하게 이렇게 튀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우측 상단에 항상 요 텍스트가 뜨게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앵커 포인트를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둬서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할 때 한 요 정도 떨어뜨리겠다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앵커 포인트를 다시 한번 클릭 오른쪽으로 잡아 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1920에 해상도가 1920에 1080이든 아니면 바꿔서 2560에 1600이든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얘가 비율을 잡아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녀석을 맨 왼쪽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또 누른 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왼쪽에 잡고 이렇게 두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왼쪽 클릭을 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요 왼쪽에 보이는 요 녀석을 클릭해 주시면 앵커 포인트가 왼쪽 상단으로 배치되면서 요 텍스트 UI도 같이 따라가서 붙게 됩니다. 떨어뜨리고 싶다면 이렇게 조금만 떨어뜨리면 되겠죠. 자 다시 앵커 포인트를 Alt 누르고 위쪽으로 잡은 다음에 얘를 조금만 아래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고요. 폰트 사이즈를 약간만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버튼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하이어라키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UI에 텍스트 아니면 버튼 요거 눌렀을 때 요게 캔버스 밑에 이렇게 딱 가게 되는데, 이게 가끔씩 다른 데서 엉뚱하게 누르면 캔버스 위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 캔버스의 자식 오브젝트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캔버스랑 동떨어진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캔버스 위에서 우클릭해서 UI 요 버튼 텍스트 메시 프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얘도 크기를 좀 키워준 다음에, 자 이 버튼 하위 메뉴로 버튼의 자식으로 텍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 주시고, 자 다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하나, 그리고 버튼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또 아래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 뒀던 요 산스 폰트를 여기다 끼워 넣어 주시고, 이제 여기를 한글로 시작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누른 다음에 얘를 우리 원하는 폰트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끝내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이 클릭된 상태에서 이 소스 이미지를 보면 UI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조금 예쁜 애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큐트 GUI 팩에 PNG에 찾아보시면 PNG의 요 룰렛 쪽에 찾아보시면 01번에 여기 이렇게 생긴 버튼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고 요 소스 이미지에다가 요 버튼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요 끝내기 버튼 얘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면 얘네 텍스트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얘도 위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했고요. 자 그리고 폰트 스타일 여기도 너무 기능이 많아가지고 다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뭐 기울임, 뭐 진하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요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풍선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캔버스의 UI에 이미지를 한 다음에
요 맨 왼쪽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앵커 포인트를 Alt 누른 상태로 위에다가 갖다 붙이고, 자 그다음에 T키를 눌러서 좀 키워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버튼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선이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위에서 우클릭 UI 텍스트 메시 프로를 누른 다음에 이거를 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를 폰트도 바꿔 넣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대회에서는 초등 대상 학년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초등 5, 6학년용 SW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뭐 저작권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미지를 이번에는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한 다음에 앵커 포인트 Alt 아래로 갖다 놓고, 이번에는 이미지를 풍선이 아니라 01번 폴더에 있는 돋보기로 갈아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조금 적당하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얘는 저작권, 자,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요 버튼은 나중에 라이센스, 폰트는 뭐 가져왔고 에셋은 뭘 썼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버튼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메인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씬으로 넘어가서 피아노 어플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씬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